동료 여군을 상대로 한 군인들의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는데 일주일 동안 피해자 13명이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군 중에는 전역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공군 모 부대 소속 20대 하사는 지난 1월 익명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본인 트위터 하냐, 본인 경영하는 사진을 떠돌고 있다.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내세운 계정, 프로필에는 알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인에게만 공개한 인스타그램에 올려둔 얼굴이 합성에 이용됐습니다. 불법 합성 사진을 두고 사람들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거를 저한테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당연히 다 알려드려야죠. 자기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공군인 친구가 알려줬다고만 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는 피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4개월 만에 종결됐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저는 집에서 사람들 안 마주치게 집에 숨어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계속 군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군대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군대 딥페이크 방이 알려진 뒤 그런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냥 군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남군에 비해 여군 비율이 훨씬 적은 것도 같고. 딥페이크 범죄, 군대 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 역시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졸업사진이 혹시나 불법 합성물에 쓰일까 봐 겁난다면서 졸업 앨범에 얼굴 사진을 담지 말아달라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진 기자입니다. 내 사진을 악용하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다는 공포. 제 얼굴만 부분 캡처해서 보낸 거였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마디 해본 저의 사진을 학교 현장엔 막연한 불안감이 맴돕니다. 이제 졸업 앨범에 얼굴 넣는 것조차 꺼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사진들이 퍼지는 게 우려가 되어서 졸업앨범에서 담임이 아닌 경우에는 빼려고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예방과 대응법을 적은 가정통신문을 내려보냈습니다. SNS에서 사진을 내리도록 하라는 당부. 학부모들은 오히려 화가 납니다.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노출이 있는 옷을 입지 말라는 식의 이런 대책이 진정 이 상황의 해결책이란 말입니까? 학부모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본적인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놀이문화가 된 청소년들 일상을 바꾸기 위한 대책과 교육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전문가들도 일상화된 혐오와 차별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그냥 장난처럼 하는 경우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 인식해볼 경험들이 없어요. 오늘도 부산에선 불법 합성물을 판매한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작하자 피해 신고가 닷새 만에 1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관건은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인데 지난 3년간 200명 넘게 가해자를 잡아들였지만 그중 단 12명, 그러니까 4.7%만 구속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저도 당했고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당해서 이런 일이 이번에 끝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나와 내 주변의 일상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놀랐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많고 범죄 대상엔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5일 동안 들어온 피해 신고만 11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7명을 검거했는데 그중에 6명이 10대입니다. 인천에선 불법 합성물을 유포한 혐의로 남자 고등학생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처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허위 영상물 범죄로 붙잡힌 257명 중 12명만 구속됐습니다. 4.7%입니다.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떨어집니다. 재판부에서도 이제 사실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아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 규모가 훨씬 크지만 짐작만 할 뿐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선 함정 수사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정 수사가 일단 무지하게 불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내팽개쳐 놓다 보니까 이게 2만이 20만이 넘게 된다. 이런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콘텐츠를 유통해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된다. 유럽연합은 플랫폼이 불법 영상물을 직접 삭제하도록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홀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을 찾아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보복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성적 그런 영상물을 있다고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되게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레 혼나고 잃는 게 더 많아지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SNS에 왜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냐 혼날까봐 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대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이게 정확하게 딱 한 곳으로 정립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기댈 곳 없는 피해자들은 각자 도생을 시작했습니다. 사례를 모아 피해 학교 명단을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사적 보복에 나서기도 합니다. 가해자 신상을 올리는 정보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애꿎은 피해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떠들고 있다고 아마 애기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군인이어가지고 혹시나 뭐 협박이나 욕설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공권력과 제도를 믿지 못하는 상황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공백을 메울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급하거나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기술 발전은 빠르고 법이 따라가는 속도는 느립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